뉴스 관련돼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일당포 차차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어요. 여기에는 뭐 이제 뭐 일이 온다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사실 이 사건의 제일 큰 수혜자는 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못 파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수사권을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영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김지아 기자입니다. 네, 일단 버닝썬 사태 일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 11월 24일 일반인 김상규 씨가 버닝썬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CCTV가 공개됐는데 경찰이 다소 과잉 진압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CCTV가 유착 논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승리의 현재 혐의는요, 성매매 알선과 단체 카톡방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혐의인데요. 유포 혐의는 최근 추가된 것이고요. 여기에 마약 투약 제보도 있었지만 국가수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카카오톡 단톡방인데요. 승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 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현재 정준영은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CN블루 이종영과 또 하이라이트 용준영, FT 아일랜드 최종훈도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FT 아일랜드 최종훈은 음주운전을 한 후에 이를 무마해달라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핵심인 경찰 요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재계 방송을 넘나들며 법률 방송까지 설립한 개그맨 황혜연이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예, 아니 무슨 소개방송, 정재계 방송을 넘나들죠. 산업이 빠졌어요. 산업계도 아우르고 계시는데. 아유 참다. 너무 과하네요. 예, 소개가. 버닝썬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셨는데 별 정보가 없을 때는 출연료를 드리지 않기로. 근데 요즘 그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에 대한 이 전방위적인 이런 의혹이나 이런 게 번지다 보니까 약간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좀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자리했으니까 오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안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출연료 안 주셔도 됩니다. 일단 승리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원정 도박 혐의도 있죠. 혐의라기보다는 의혹인데요. 라스베가스에서 2억 정도를 땄다라는 이제 카톡에서 얘기를 주고받은 게 있고 또 마약 투약 혐의까지 제보가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코카인을 투약을 했다라는 클럽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런데 승리 씨 같은 경우는 현재 경찰 혐의가 있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성매매 알선 혐의 하나인데 이게 밝혀진 게 지금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없어요, 사실.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혐의만 누군가에 대해 이제 혐의만 뭐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증거 정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매매 관련해서도 그 동석했다는 여성들이 자기네들은 성매매는 없고 그냥 참석만 했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증거나 뭐 증인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게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승리의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어요. 승리가 카톡에서 보면 여자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표현을 하면서 2박 3일에 1,000만 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고 갔는데 저는 이게 말장난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왠지 승리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보도한 매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였다.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인데 이렇게 나오면 경찰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매를 받은 남성을 찾아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가 잡히는 건데 그리고 또 돈이 오건 정황도 찾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어떤 혐의만 있지 증거가 전혀 없어요. 정준영 씨는 명확한 형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증거도 확실하게 있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승리 씨는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잡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아마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이제 뭐 정준영 씨라든가 정확하게 이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뭐 혐의가 드러났으니까 최종훈 씨는 아마 입건이 돼서
구속 수사를 받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대 출신이시니까. 법대 출신이시니까. 법대 출신이시니까. 오, 잘하시겠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꾸 다른 데로 이제 뭐 세금, 뭐 식품관리법, 뭐 이런 위생법 이런 걸로 가는데 사실 메인은 연예계와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쪽과의 유착 관계를 찾아야 되는 게 맞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쉬운 게 연예인 물타기거든요. 사실 연예인 뭐 자극적인 사건 터지면 사람들 우르르 가고, 예, 제일 그냥 다 몰라갈 거. 왜냐면 또 물타기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사실 이 사건의 제일 큰 수혜자는 전 X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지금 뭐 장자연 씨 얘기도 좀 수사할 게 굉장히 많고 뭐 김학의 뭐 그분도 이제 뭐 좀 털어야 될 게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못 파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수사권을 검찰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 이거 제가 뭐 저도 하고 있지만, 저도 방송을 이제 뭐 한 15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친해지려고 하긴 해요.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하다못해 어느 자리에서 내가 누굴 부르는데 내가 부른 술자리에 누가 연예인이 누구 온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좀 가오가 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약간 좀 그렇게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비속어긴 하지만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얻는 게 있어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연예인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은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세상이 안 보였겠죠. 예. 점점 더. 계속 경찰 유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 뭐 어떤 정황들이 있는 것이냐 약간 헷갈리실 것 같아요. 피로도도 쌓으셨을 것 같고. 일단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몽키 뮤지엄이라는 클럽이에요. 이제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인데요. 이곳은 클럽인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됐어요. 클럽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는 이유는 세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주변 업소에서 몽키 뮤지엄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게 몽키 뮤지엄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그 정보가 먼저 흘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중심에 바로 자주 언급이 되는 윤모 총경이 있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유착 의혹은 바로 버닝썬이에요. 이 사태의 모든 중심에는 버닝썬인데 미성년자 사건 아시죠? 미성년자가 들어가서 부모님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바로 강남경찰서의 전직 경찰인 강모 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강 씨가 사건을 무마하고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강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FT 아일랜드의 최종훈 씨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윤모 총경에게 이거 사건을 무마해달라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그 유 씨를 통해서. 네. 그리고 승리 씨도 첫 조사 전에 다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때 귀국하기 위해서 경찰 조사를 받기까지 3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 3일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했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물론 경찰도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좀 대중이 봤을 때 답답한 부분이 있고 저는 가장 답답했던 게 이문호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거. 그 부분이 좀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근데 결국에 한번 생각해봐요. 경찰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는 그러니까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예, 이런 부분. 이거 의혹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인데 저거 했는데도 막 뭐 집행유예로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아니,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실형을 이렇게 때려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판단하기에는 근데 저는 그 사법부에서 나왔던 그 판결은 또 존중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구속 영장 기각 뭐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판단을 내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 마음에 드는 의심은 저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번졌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의 승리 카톡방 이게 나오면서 여러 명이 거론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은퇴라는 거 하나를 딱 해서 뭔가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그것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단톡방에 있었던 승리 씨, 뭐 정준영 씨, 최종훈 씨, 그리고 뭐 용준영 씨나 뭐 기타 몇 분 있잖아요. 그 이종현 씨. 그분들이 다 이제 나는 연예계를 뜨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 거의 막 무마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 세 사람의 은퇴 선언이 사실상 자기의 혐의들을 인정한 거라고 봐요. 수사기관에서는 인정 안 했죠.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혐의가 없으면 왜 은퇴해요? 계속 수사받으려고 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 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태도는 좀 그렇고 좀 도덕적인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 무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 이름이 언급이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지라시도 지라시지만 뭐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들. 자장면 같은 건가요? 지라시? 지라시가 아니라 지라시네. 짜장면을 자장면이라는 걸 비슷하네. 너무 막 여자 연예인들 이름도 언급이 돼서 본인들이 막 해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도 너무 많이 발생이 하니까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까웠던 게 2차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허위 지라시도 등장을 했고 여자 연예인 명단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정준영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그 주변의 동료 연예인들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하고 유포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누가 찍혔냐는 전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말초적인 관심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지만 그것을 검색하고 있나 없나 그 여자 연예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거는 정말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당당히 외쳤으면 좋겠어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2차 뭐 그런 여성분들 뭐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준영 씨는 원래 아시는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뭐 친구 있었으면 그 카톡이 저도 털렸겠죠. 뭐. 혹시 일면식도 없으세요? 일면식도 없어요. 혹시 그럼 들은 얘기는 있으세요? 정준영 씨와 관련? 정준영 씨 관련돼서 밀당포차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 사실 그때부터 유명했죠. 밀당포차가 앞에 그 뭐 굉장히 유명한 라운지가 2개가 있어요. 사실 거기 그 라운지에서 거의 이제 술 마시고 2차로 밀당포차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그 건물에 승리 씨 라면집이 있고 그 포차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는 뭐 이제 뭐 많이 온다.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 얘기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연예인분들한테 들은 건데 지금 강남에서 운영하는 그 5대 클럽 이제 버닝썬이 합쳐지면서 6대 클럽이 된 거잖아요. 이 클럽들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운영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한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완벽하게 숨어 있대요. 서류상에도 문서도 남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정말 자본이 많은 사람이 A 클럽, B 클럽, C 클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닝썬도 대표이사가 이문호 대표로 되어 있고 승리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투자자, 진짜 핵심 인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밀의 VIP로 통하는 린사모가 린사모 곁으로 줄져선 남자들이 눈에 띕니다. 린사모가 투자한 돈의 출처가 사실 저는 승리 씨는 바지였다 한들, 얼굴 마담이었다 한들 그 버닝썬 안에 감사가 승리의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그리고 되는 거죠. 승리 씨는 이사였어요. 그게 만약에 바지였든 이런 등기이사 이런 거였든 간에 수익을 쉐어해서 가져갔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실질적 책임까지. 감사라는 역할이 뭐냐면 법인에서 감사의 역할이란 어떤 그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 못하는지 총체적으로 관찰을 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자리예요. 그 자리 거의 대부분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다. 근데 그 엄마가 하고 있었다?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럼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전 YG 분들을 통해서 좀 여쭤봤어요. 네. 이거 YG가 몰랐을까?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몰랐을 리 없다. YG가 몰랐을 리 없다. 그러니까 빅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빅뱅 멤버들이 24시간 뭐 하는지를 알고 있대요. 매니저가 이교대로 붙어가지고 굉장히 모든 걸 다 이제 그 공유방에 공유하는 스타일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멤버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며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으며 그 여자랑 뭐를 하고 있는지까지를 다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대요. 아니 그러면 그 카톡을 털면 되겠네요. 경찰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공유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빅뱅 멤버들은. 근데 빅뱅 멤버들 자체는 회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 상태였대요. 이미 뭐 2016년이면은 빅뱅이 정말 10주년 딱 맞아서 최고 주가를 올릴 때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때면은 뭐 영화도 찍고 그리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했고 해서 회사에서 빅뱅을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아마 YG에서는 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방치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돈이죠. 그쵸. 네, 결국 수익 창출을 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니까. 당시에는 매출 60% 이상을 빅뱅이 하던 때인데 그럼요. 그거 쉽게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빅뱅의 승리를 잘라요?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예. 승리 씨가 SNS에 은퇴한다고 올린 그 글 있잖아요. 막 굉장히 오타가 있고 막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 글. 그 글을 마치 본인 소속사가 모르게 본인이 막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소속사랑 합의를 해서 적어서 이제 2시간 전에 소속사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은퇴 사실 자체도 이제 발표할 것이라는 걸 YG가 사실상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YG로 그 파쇄기 차가 뭐 많이 왔다 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근데 뭐 정기적인 파쇄라고 그쪽에서 이제 그래요? 해서 했지만 알고 보니까 정기적인 게 아니었고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한 그 트럭 그 회사에 물어봤는데 처음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우리 늘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뭘 파기하려고 그랬을까요, 기자님? 세무조사를 앞두고 아, 이거 맞을 거다. 공세차가 왔는데 뭘까요? 네, 궁금하네요. 그럼 누군가 거기서 정보를 줬을 것이다 이런 좀 의혹을 좀 가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아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대답은 못하겠지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사이다처럼 느껴졌어요. 네, 대답은 못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예. 그러면서 아 파쇄기를 부른 줄 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불렀다. 아니 기자님들도 바쁘시겠어요 요즘. 네, 이래저래 사건 다루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면서도 빨리 해결되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뿌리까지 뽑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장자연 사건 그리고 아까 김학의 사건 이번 게이트의 공통점이 특권층 비리 그리고 특권층의 성폭력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저는 뭐 어떤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의혹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에는 뭐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승리 게이트는 사건이 너무나 크고 사안도 굉장히 크고 그 실제 몸통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보완될 수 있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사실 뭐 너무 뒤에들 숨지 말고 앞에 나가서 다 이야기할 걸 하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과 황현희의 밀당 유출이었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